강의비로는 한 2천만 원 정도 진짜 썼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그동안은 이제 직장인이었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강의로 좀 더 빠른 정보를 얻으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이 실패하는 요인이 한 가지더라고요. 그게 리스크가 많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실패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스크가 많다는 부업이라고 하면 돈이나 시간적인 것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돈이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오프라인 창업 부업을 한다 라고 하면은요, 월세나 아니면은 보증금, 뭐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이 먼저 들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절대 성공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시간적인 부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업으로 하는데 내가 편의점 알바나 아니면 배달 알바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내가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장소적인 제약도 있는 거고 또 시간적으로도 내가 항상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오래 가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리스크, 돈이나 시간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커머스를 선택을 한 거고요. 그럼 온라인 부업에서는 사실 초보자분들이 시작할 때 먼저 사입부터 하시는 경우들도 요즘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10만 원 갖고 사입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한 상품만 사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 상품을 또 사입을 해서 내가 재고 부담도 있을 뿐더러 또 광고비도 돌려야 되고 근데 초보자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왜냐면 재고 부담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잘 팔렸을 때 어느 정도 수량을 맞춰야 되는지도 사실 초보자들이 아직 알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로켓크로스에 되게 관심도 많은데 사실 로켓크로스 나 중국 사입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에 쉽지 않거든요. 물론 편한 점은 있겠죠. CS를 다 해주고 상하차를 다 해주고 뭐 택배 배송을 다 해주니까 편한 점은 있겠지만 그 수수료 계산하는 거나 아니면은 재고 부담이나 사실 초보자분들이 그거를 잘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물론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커머스는 사실 달랐어요. 이커머스는 뭐 이런 위탁 판매로 시작을 하시든 아니면 SNS로 시작을 하시든 돈 시간에 대한 리스크가 적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느낀 게요. 처음에는 노동시간 대비 내가 돈이 안 벌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노동시간 대비 내 수익이 훨씬 더 많아지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이 부업으로 하실 때는 리스크가 없는 쪽으로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한 가지를 선택했으면 좀 꾸준히 해보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최소 6개월이요. 근데 이게 뭐 6개월 동안에 어떤 시간을 썼는지는 다 다르긴 하잖아요. 그래도 하루에 뭐 한 3시간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하면 6개월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너무 유튜브에서나 한 달 반짝 해가지고 돈을 이만큼 번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네,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운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반년은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중국 구매 대행으로 하고 있는데 이 초보자분들이 시작하기에 제일 좋은 부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중국 구매 대행을 하면 이게 위탁 판매 구조인데 중국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확실히 마진율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돈을 벌면서도 판매 경험을 계속 쌓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도 맨 처음이 시작이 중국 구매 대행이 아니었거든요. 기존 시작은 블로그랑 국내 위탁 판매를 해봤어요. 근데 그것들의 시간적이나 아니면은 마진율이 사실 너무 적어가지고 그리고 블로그는 이제 제가 계속 체험단 활동을 하려면은 계속 방문을 해야 되는 그 시간적인 제약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했는데 이거는 사업적으로 확장도 많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으로 시작함으로써 광고도 배우고 판매 경험도 쌓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니즈들도 알고 이렇게 쌓아가면서 내가 또 사업의 확장도 할 수 있고 사실 마진율도 되게 높고 돈도 좀 많이 벌 수 있다. 게다가 시작하기에도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게 장점이라서요. 저는 초보자분들이 하실 거면 이게 중국 구매 대행이 아니어도 리스크가 없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심부름을 대신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좀 편해져요. 고객이 사고 싶은 물건이 국내에 없어서 중국에 있는 상품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상품을 국내 마켓에다가 업로드를 해놓고 고객이 주문을 하면 내가 중국 사이트에서 대신 주문을 해서
고객한테 보내준다. 그냥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구매를 정말 대행을 해주는 거고요. 그럼 중국 사이트에서 직접 고객이 구매를 하면 되지 왜 중국 구매 대행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중국 사이트 중에서 내수용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사이트에서는 직구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배송 대행지라는 곳에서 중간에 창고나 아니면은 뭐 배송을 대행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중간에 그렇게 보냈다가 내가 국내로 다시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나는 아무런 물건도 없고 창고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물건을 고객한테 직접 바로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중국 구매 대행이 그래서 이렇게 구조는 쉽지만 보통은 한 달이 안 돼서 다 포기를 하셔요. 왜냐면 생각보다 성실성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뭐 하루에 1시간 하면은 이만큼 돈이 벌려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 꾸준히 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보완하셔야 될 것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쉽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꾸준히 하시다 보면 내 판매 실력이나 뭐 마케팅 실력이나 그다음에 중국 물류, CS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쌓이기 때문에 더 오래 갈 수 있는 구조가 돼요. 사실 이제 누구나 퇴근을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항상 눕고 싶었어요, 진짜. 그래서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시간 관리가 누구보다도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구조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구조는 진짜 좀 단순하게 평일에는 무조건 실행만 했고요. 주말에는 무조건 머리 쓰고 기획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머리 쓸 그런 에너지가 남아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주말에는 한 주 동안 아쉬웠던 거 그리고 한 주 동안 다 끝내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 하면서 또 회고하고 차주 계획하는 시간을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돈을 관리하려면은 가계부를 쓰듯이 이제 시간도 관리 차원에서 고정 시간을 다 빼놓은 거죠.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그 다음에 뭐 회사에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빼놓고 그 다음에 제가 낼 수 있는 시간들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출근 전에 1시간 정도 그리고 점심시간 한 30분 정도 그리고 퇴근 시간 뭐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평일에는 항상 확보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평일에 뭐 예를 들어서 키워드만 찾는다든지 하루는 상품 등록만 한다든지 하루는 뭐 CS 처리를 하고 주문 처리 이런 것들은 점심시간을 좀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키워드 찾는 거랑 상품 등록하는 거 이런 것들로 평일에는 실행 위주로만 다 구성을 해놨었고 주말에는 왜 이 상품이 안 팔렸는지 왜 잘 팔렸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면서 차주 계획을 같이 세웠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시스템적으로 제 시간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 집에 있으면 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냥 카페를 먼저 갔어요. 근데 카페가 10시, 11시면은 다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공유 오피스를 빌렸어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에서 조금 늦게까지도 하는 시간들을 만들었고요. 이게 돈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집에 아무리 공간이 있더라도 씻고 잠옷 입고 이러면은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장소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회사 생활을 10년 정도 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정해진 틀이나 규정에 맞춰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게 진짜 아닐 수도 있고 네, 또 되는 게 계속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내가 문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가장 필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사업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사회에서 말하는 학벌이나 배경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 해결은 능력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태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같은 문제도 나는 안 되겠다.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대로 계속 내가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반대로 내가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나 정말 시키는 일들 잘하고 회사 생활도 잘하고 수동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 사업과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과는
좀 많이 다르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정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항상 나를 믿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내 멘탈도 흔들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 방식보다는 좀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내 삶을 좀 주도권을 갖고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사업가는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